속보입니다.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또다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기철마다 도로가 끊기고 병원까지 불과 15km를 남기고 환자가 목숨을 잃는 참극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지원은 모두 철수했고 이 땅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라는 오명을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떠난 그 자리에 끝까지 남은 단 하나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총 대신 삽을 들고 이익 대신 생명을 먼저 바라본 나라. 지금 세계가 주목하는 그 선택, 그 진심의 10년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마리아 아콜의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32의 나이에도 그녀는 여전히 그날의 기억을 생생하게 떠올릴 수 있었어요. 남수단 종글레이 지역 보건소에서 간호사로 일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그날만큼은 절대 잊을 수 없는 날이었죠. 우기철이었습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빗물이 마을과 보건소를 잇는 유일한 도로를 완전히 끊어버렸어요. 진흙탕이 된 길 위로는 어떤 차량도 지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아침 마리아는 응급환자 한 명을 받았어요. 12살 남자아이였는데 복통을 호소하며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맹장염 같은데 즉시 수술이 필요해요. 마리아가 동료에게 말했지만 대답은 절망적이었어요. 도로가 막혔잖아요. 어떻게 보내죠? 마리아는 그 순간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울부짖는 소리, 자신의 무력함에 떨리는 손, 그리고 결국 아이가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요. 그 아이는 마리아의 동생과 같은 나이였습니다. 어린 시절 동생 역시 도로가 끊겨 병원에 가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거든요. 또 한 명을 잃었구나. 마리아는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분노와 좌절감을 억누르려 애썼습니다.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반복되었는지 셀 수도 없었어요. 비가 오면 길이 끊기고 길이 끊기면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것이 이 땅의 숙명이라고 체념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 후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제구호단체들이 하나둘 철수를 발표했어요. 안전상의 이유라며 직원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냈습니다. UN 평화유지군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두들 떠나고 있었습니다. 우리만 남겨두고 가는구나. 마리아는 쓸쓸한 마음으로 보건소 창문을 내다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멀리서 군용 차량 한 대가 지늘길을 뚫고 오는 게 보였어요. 차량에는 태극기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한국군이네요. 동료가 말했습니다. 그들도 떠날 준비를 하러 온 걸까요? 하지만 마리아의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차량에서 내린 한국군 병사들은 떠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삽과 자갈을 가져와 끊어진 도로를 보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떠난 자리에서 한국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빛부대라고 스스로를 소개한 한국군 병사들의 모습은 마리아가 지금까지 봐온 군인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총보다는 약상자를, 탄약보다는 의료용품을 더 많이 들고 다녔어요. 마리아는 처음에 이들을 의심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많은 외국인들이 와서 희망을 주고는 사라져버렸거든요. 간호사님, 안녕하세요. 한 병사가 마리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마리아를 간호사님이라고 불렀어요. 지금까지 외국인들은 마리아를 그냥 헤이하고 부르거나 손짓으로만 의사를 전달했는데 이름을 불러준 건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김상사라고 합니다. 의무병이에요. 김상사는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보건소에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마리아의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눈빛에서는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며칠 후 한국의 국제협력단 코이카에서 온 직원들도 합류했습니다. 그들은 진단키트와 의료장비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현지 의료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까지 준비해왔어요. 마리아님, 이 진단키트 사용법을 알려드릴게요. 코이카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이걸 사용하면 맹장염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어요. 한국군 병사들은 낮에는 도로를 보수하고 오후에는 응급진료를 도왔습니다. 저녁에는 고장난 우물을 고치러 다녔어요. 마리아는 이런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군인이면서 동시에 의사이고 교사이며 기술자였던 거죠. 상사님, 왜 이런 일까지 하세요? 마리아가 물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김 상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전쟁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평화를 만드는 거라고 배웠거든요. 며칠이 지나자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끊어졌던 도로가 다시 연결되었고 응급 환자들을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게 되었어요. 마리아는 이들이 단순히 임무를 수행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이 땅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들에 대한 불신은 점차 신뢰로 바뀌어 갔어요. 마리아는 보건소에서 일하며 수많은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 땅에 왔다 간 강대국들의 흔적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어요. 어느 날 한 중년 남성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어요. 간호사님, 제 다리 좀 봐주세요. 요한이 말했습니다. 중국 석유회사에서 일할 때 다친 건데 제대로 치료를 못 받았어요. 요한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중국 회사는 석유를 뽑아내기 위해 현지인들을 고용했지만 안전장비는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요. 사고가 나면 간단한 응급처치만 해주고는 네가 조심하지 않아서 그렇다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석유가 다 떨어나자 하루아침에 철수해버렸어요. 그들이 남긴 건 오염된 땅뿐이었어요. 요한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또 다른 환자는 프랑스가 지원했던 댐 프로젝트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댐을 짓는다고 해서 우리 마을 사람들이 모두 기대했죠. 그런데 절반도 못 짓고 중단됐어요. 돈이 부족하다면서요. 지금도 반쪽짜리 댐이 그대로 있어요. 미국이 지원한 9호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화려한 개소식과 함께 시작됐지만 정치적 상황이 바뀌자 갑자기 지원이 중단됐어요. 전기를 연결해준다고 해서 좋아했는데 몇 달 후에 철수하면서 모든 장비를 가져갔어요. 우리는 전기 사용법만 배웠을 뿐 고치는 법은 몰랐거든요. 마리아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강대국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왔다가 목적을 달성하거나 상황이 불리해지면 떠나버렸어요. 남겨진 건 절반짜리 희망과 실망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어요. 한국군과 코이카는 일을 시작할 때부터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스스로 할 수 있게 도울까를 고민했습니다. 도로를 보수할 때도 현지인들과 함께 작업했고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의료장비를 설치할 때도 사용법뿐만 아니라 수리법까지 알려줬습니다. 그들은 전기만 주고 떠났지만 한국은 전기를 가르쳐줬어요. 마리아가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이 한마디가 한국과 다른 나라들의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줬죠. 1년 후 마리아는 꿈에도 생각지 못한 곳에 서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서울 외교부 회의실이었어요. 남수단 정부 대표단의 일원으로 초청받아 한국을 방문하게 된 거였습니다. 회의실은 웅장했지만 마리아에게는 부담스럽기만 했어요. 긴장되시죠? 옆에 앉은 남수단 외무장관이 마리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해요.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이야기니까요. 마리아는 손에 든 원고를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영어로 번역된 글이었지만 내용은 모두 그녀의 진실한 경험담이었어요. 회의가 시작되자 한국 외교부 관계자들과 국회의원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이제 현지 주민 대표로 마리아 아콜 간호사님의 증언을 듣겠습니다. 사회자가 마리아를 소개했습니다. 마리아는 일어서서 마이크 앞에 섰어요. 순간 떨렸지만 곧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이 자리는 자신의 고향 사람들을 위한 자리였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남수단 종글레이 지역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마리아 아콜입니다. 마리아의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려 퍼졌어요. 저희에게 길은 단순한 도로가 아닙니다. 생명을 잇는 통로예요. 마리아는 그날의 기억을 생생하게 들려줬습니다. 우기철에 도로가 끊겨 숨진 12살 아이 이야기, 다른 나라들이 떠난 후에도 남아준 한국군 이야기, 그리고 변화된 현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건 단순히 도로를 이용하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고치는 법이었어요. 마리아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가 와서 고쳐주기만을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마리아의 진솔한 증언이 참석자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정치적 수사가 아닌 삶의 현장에서 우러나온 진실한 목소리였거든요. 마리아는 이 순간이 자신의 고향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는 걸 알았습니다. 마리아의 증언이 끝나자 남수단 외무장관이 일어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어요. 이제 우리 정부의 공식 제안을 발표하겠습니다. 장관의 목소리는 확신에 찼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100년 파트너십 협정서를 제안합니다. 회의장에 술렁임이 일었어요. 100년이라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놀라운 개념이었거든요.
이는 단순한 원조 관계가 아닌 진정한 동반자 관계를 의미합니다. 장관은 6개 분야의 협력 방안을 차례로 설명했습니다. 인프라 건설에서는 도로와 교량뿐만 아니라 항만과 공항까지 포함했어요. 물 관리 시스템에서는 우물 개발과 정수시설, 관계시설을 제안했습니다. 무역 분야에서는 한국 기업의 남수단 진출과 현지 기업과의 합작을 제시했어요. 마리아는 이 모든 내용을 경청하면서 마음속으로 고향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할지 고민했습니다. 전문 용어들이 많아서 일반 주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었거든요. 보건 분야에서는 현재 한빛부대와 코이카가 수행하고 있는 의료 지원을 확대합니다. 장관이 마리아를 향해 미소를 지었어요. 마리아 간호사님 같은 현지 의료진 교육에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교육 분야 제안은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의 교육 시스템 구축, 한국어 교육과 직업기술 교육까지 포함했습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개발을 제안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장관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모든 프로젝트에서 현지인 고용 비율을 50% 이상으로 보장하고 자원을 담보로 한 협력 방식을 도입하겠습니다. 마리아는 이 말을 듣고 가슴이 뛰었어요. 이건 지금까지 어떤 나라도 제시하지 않았던 조건이었습니다. 일자리를 보장하면서 동시에 남수단의 자원도 활용할 수 있는 윈윈 방식이었거든요. 이 제안이 실현되면 고향 사람들의 삶이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을 것 같았어요. 2달 후 마리아는 다시 고향 땅을 밟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정부 합동실사단을 안내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외교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에서 온 관계자들과 코이카, 수출입은행 직원들까지 총 15명의 실사단이었습니다. 마리아님, 안전하게 안내 부탁드려요. 실사단장이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보고 싶어요. 마리아는 먼저 한빛부대가 건설한 임시 교량으로 안내했습니다. 이 교량이 생기기 전에는 우기철마다 마을이 완전히 고립됐어요. 지금은 비가 와도 응급 환자를 병원에 보낼 수 있습니다. 실사단원들이 교량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구조가 견고하네요. 현지 재료를 많이 활용했군요. 국토교통부 관계자가 감탄했습니다. 다음으로 태양광 패널이 설치된 보건소를 보여줬어요. 이전에는 밤에 응급 환자가 오면 랜턴에 의존해야 했어요. 지금은 24시간 진료가 가능해졌습니다. 마리아가 설명하자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유지비는 어떻게 감당하시나요? 한국에서 태양광 패널 관리 교육을 받았어요. 이제 우리가 직접 청소하고 점검할 수 있어요. 마리아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생명의 라디오 프로젝트였어요. 한국이 지원한 단파 라디오 방송국에서는 의료 정보와 농업 기술, 교육 프로그램을 송출했습니다. 라디오를 통해 응급처치법을 배우고 농사 정보도 얻어요. 한국어 강좌도 있어서 아이들이 열심히 들어요. 실사단원들은 놀라워했습니다. 다른 나라 원조 프로젝트와는 확실히 다르네요. 외교부 관계자가 말했어요. 짓고 떠나는 방식이 아니라 운영과 유지, 교육까지 함께하는 방식이군요. 마리아는 이들을 마을 곳곳으로 안내하며 변화된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줬습니다. 한국의 지원으로 달라진 일상, 주민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요. 실사단은 이 모든 것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실사단 방문 후 한 달이 지나자 놀라운 소식들이 연달아 들려왔습니다. BBC, 알자지라, 르몽드 등 세계 주요 언론들이 남수단 한국군 활동을 다루기 시작한 거예요. 총보다 라디오를 먼저 켠 군대라는 별명이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마리아는 보건소에서 일하며 이런 변화를 피부로 느꼈어요. 한국 기업들이 남수단 현지 사무소 개설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실제로 몇몇 기업 관계자들이 사전 답사를 왔습니다. 간호사님, 우리 회사에서 의료기기 공장을 지으려고 해요. 한 한국 기업 관계자가 마리아를 찾아왔습니다. 현지인 고용을 우선으로 하고 싶은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마리아는 기뻤습니다. 드디어 일자리가 생기는 거였어요. 물론이죠. 우리 마을 청년들이 정말 열심히 일할 거예요. 가장 감동적인 변화는 학교에서 일어났습니다. 한빛부대에서 시작한 태권도 교실과 한글 교실에 아이들이 몰려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한국어로 인사하는 모습을 보며 마리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들이 한국을 정말 좋아해요. 마을 이장이 마리아에게 말했어요. 한국 드라마도 보고 한국 음식도 만들어 먹으려고 해요. 국제사회의 평가도 달라졌습니다. 유엔에서는 한국의 남수단 평화 유지 활동을 모범 사례로 소개했어요. 전통적인 군사적 평화 유지에서 벗어나 개발과 평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새로운 모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서 뿌듯함을 느꼈어요. 처음에는 의심했던 한국군과 코이카를 향한 신뢰가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주민들이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간단했어요. 한국은 약속을 지켰고 함께 머물렀으며 떠나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한국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한국이 우리를 선택해줬어요. 마리아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이 한마디가 전 세계 언론에 인용되며 한국의 새로운 외교 모델을 상징하는 말이 되었어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한국이 지원한 새로운 도로의 개통식이었어요. 마리아는 개통식 현장에서 감격스러운 순간을 맞았습니다. 포장도로가 마을과 중심지를 완전히 연결했고 이제 어떤 날씨에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되었어요. 개통식이 끝난 직후 마리아에게 시험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응급 환자가 발생한 거예요. 교통사고로 다친 청년이 의식을 잃고 실려왔습니다. 즉시 대형 병원으로 이송해야 해요. 마리아가 외쳤습니다. 구급차가 새 도로를 달렸어요. 예전 같으면 5시간이 걸렸을 거리를 3시간 만에 주행했습니다. 환자는 무사히 병원에 도착했고 응급수술을 받을 수 있었어요. 마리아는 그 순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해냈구나. 마리아는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벅찬 감정을 느꼈어요. 어린 시절 동생을 잃었던 그 아픈 기억, 길이 끊겨 숨진 12살 아이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몇 년 후 마리아는 남수단의 보건부 차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받은 의료 교육과 행정 연수가 큰 도움이 되었어요. 그녀의 첫 번째 정책은 생명의 길 프로젝트였습니다. 전국의 보건소를 도로로 연결하고 응급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었죠. 우린 도움받은 나라가 아니라 함께 세운 나라로 한국을 기억할 겁니다. 마리아가 한국 대사와의 회담에서 말했어요. 이 말은 양국 관계를 상징하는 명언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마리아는 종종 창문 밖을 내다봅니다. 새로 난 길 위로 차들이 오가고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며 사람들이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모습을 봐요. 길이 이어지니 삶도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는 한국과 남수단이 함께 걸어갈 미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이제 쉰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지만 여전히 현장을 떠나지 않고 있어요. 보건부 차관이 된 후에도 매주 한 번씩은 고향 마을 보건소를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젊은 간호사들을 만나고 한국에서 배운 지식과 경험을 전수해주죠. 선생님, 한국 연수는 언제 갈 수 있어요? 젊은 간호사들이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이제는 한국 연수가 남수단 의료진들에게 최고의 기회로 여겨지고 있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면 기회가 올 거야. 마리아가 따뜻하게 답합니다. 한국에서는 단순히 기술만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거든. 마을에는 이제 한국 문화원도 생겼습니다. 아이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태권도를 익히며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꿈을 키우고 있어요. 몇몇 아이들은 한국 대학 장학금을 받아 유학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마리아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15살 소녀가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간호사가 되어서 사람들을 도우고 싶어요. 그래, 네가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든 이 길이 도와줄 거야. 마리아가 소녀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저녁 노을이 지는 하늘 아래 마리아는 한국군 부대를 찾아갔습니다. 이제는 3대째 교체된 한빛부대였지만 그들의 정신은 여전했어요. 새로 온 김중희가 마리아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차관님, 오늘도 순찰 함께 하시겠어요? 물론이죠. 이 길을 함께 만든 사람으로서 계속 지켜봐야죠. 마리아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차 안에서 김중희가 말했어요. 차관님 이야기는 한국 육군사관학교에서도 가르친대요. 평화 유지 활동의 모범 사례로요. 저보다는 여러분들이 모범이죠. 마리아가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해준 한국이 진정한 모범이에요. 해가 지고 별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아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어요.
어둠 속에서도 별이 길을 안내해주듯 한국과 남수단이 함께 만든 이 길도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요. 길이 이어지면 삶도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는 신뢰와 헌신으로 쌓아올린 진정한 우정이 영원히 흘러갈 것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감동만만세 사연 어떠셨나요?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와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